드라마 지옥이 공개 첫날부터 세계 1위에 오르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지옥이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전세계 TV 프로그램 1위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페트롤에 따르면 지옥은 19일까지 1위를 지키고 있던 오징어 게임을 밀어내고 공개 하루 만인 20일 차트에서 단숨에 1위에 올라섰습니다.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오징어 게임이 정상에 오르는데 8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정상에 오른 지옥은 매우 빠른 기록입니다. 비록 21일 차트에서는 신규 에피소드가 공개된 아케인에 밀려 2위로 내려섰지만 1위를 했던 20일 차트보다 더 많은 국가에서 1위에 오르며 오히려 종합 점수에서는 100점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곧 정상에 다시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옥은 지옥이 부르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일본에서도 1위에 오르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과 종교를 소재로 현실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담아낸 지옥에 대해 일본 시청자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아직 지옥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스포일러가 없는 야후제 팬의 반응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에피소드 전부를 봐버렸다. 멈추지 못했다. 에피소드가 진행되면서 힘이 빠지거나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건 뒤로 갈수록 재미있어졌다. 나는 오징어 게임보다 단연코 이쪽이 좋네요. 오징어 게임에는 전혀 느낌이 오지 않았지만 이쪽은 굉장히 재미있었다. 사회풍자를 짜넣어서 뜻밖의 전개를 보이는 각본이 훌륭. 세계관은 분명 웹툰 느낌이 있는 허황된 이야기지만 인간의 헤아릴 수 없는 어둠이 그려져 완전히 현대의 요즘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가차없이 노그나가 비난받고 개인정보를 폭로당하는 세계. 너무나 많이 봐왔다. 너무 재밌어. 처음에는 할리우드식 몬스터몰이라고 생각했는데 깊은 사회 드라마를 다크 판타지로 만든 것. 할리우드식 몬스터물을 기대했던 사람에게는 재미없을 수도. 시즌2로 이어지는 엔딩,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아직 보는 중이지만 지옥이 부르고 있다는 종교관이 일본과는 너무 달라서 오징어 게임 쪽이 재미있었다. 스케일감도 있었고 두 작품 모두 한국 사회의 문제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에서 끝나버려서 소화불량. 물론 시즌2가 있겠죠? 전화 다 보았습니다만 처음에만 재미있고 후반에는 전혀 재미없었습니다. 솔직히 예고가 좋았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만큼 유감. 마이네임 스위트홈 쪽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인 반응을 보실 수 있는 일본 드라마 평가 사이트의 평점과 리뷰 반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드라마 지옥에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옥을 안 보신 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의 괴물에 맞서는 스토리라고 생각해서 기대하지 않고 봤는데 내용이 너무 달라서 충격. 신흥 종교를 믿느냐, 자율이냐가 주제이지만 전쟁이나 테러에도 통하는 부분이 있고 매우 깊어. 6화밖에 안 되는데 시점이 바뀌거나 전개가 너무 많아서 순식간에 단번에 볼 수 있었다. 보통의 SF를 살린 한국식 광적이고 폭력적이며 굵직하고 종교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죽음을 전하러 오는 존재를 천사, 죽음으로써 벌하는 소행을 시연, 천사가 데려가는데 왠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아이러니. 길지 않고 1부 2부로 나뉘어졌고 의외로 이런 크리처가 나오는 작품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도 있고 깔끔한 6화 구성입니다. 영상이라는 장르를 살려서 또 새로운 창조 위에 논픽션이 그려져 있었다. 이 세상의 제일 큰 죄는 이렇게 썩어빠진 세상에 태어나 버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클라이막스. 어떻게 발버둥 쳐도 무조건 죽으니까 생방송함으로써 미쳐버린 세계를 되찾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죽지 않을 줄이야. 바로 부모의 사랑으로 살려진 아이다. 그 직전 갓 태어난 딸의 시연이 임박해 끌어안으며 흘리는 어머니의 갈등과 눈물. 아기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우는 거예요 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이것에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 이야, 그런데 인기가 나오면 무조건 계속할 것 같은 엔딩 형식.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어떨까요? 리미티드 시리즈를 만들어 이번 작품으로 끝내는 편이 깔끔한 것은? 최초의 사람이 죽었을 때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되나?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괜찮을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 여자가 예언을 받았을 때 아이들이 있는데 죽는 거? 미혼모가 죄? 라니 바보구나. 아가짱이 예언을 받았을 때 어째서 아기도? 죄 없잖아. 우리 아이면 어쩌지? 무리 하다가 다 보고 나서 싫어도 이건 픽션이니까 나도 아이도 괜찮아.
하지만 만약 그 사자가 재해나 질병, 사고의 은유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불안하다. 나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올지도 몰라. 1분 뒤일지 20년 뒤일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택시 운전사의 말처럼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예언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어른들은 떨고 있어도 아이는 모유를 열심히 먹고 있다. 연상호 감독의 작품에서 마지막에 아이로 하는 마지막이 많은 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진함과 발전성, 열성을 전하는 것으로 인간이란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수수께끼의 힘도 무섭지만 인간은 더 무섭고 추하죠. 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매력. 자신이나 자신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언제 불합리하고 슬픈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매일의 생활 방식이 조금은 바뀔지도. 한국 작품 대단하구나.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서 빠져든다. 수수께끼의 긴 격투 장면도 있지만 초현실적 현상, 신의 계시? 운명? 종교나 이권도 얽혀있지만 깔끔하게 정의와 악으로 나누어 만들고 있는 점이 매우 멋지다. 시즌1 3화까지 봤다면 끝까지 보는 게 좋아. 또 대박 드라마가 나와버렸네 이거. 재밌었다. 보기 시작했을 때는 다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빨려 들어가서 단번에 봄.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스러울 정도로 기분 나쁘고 무서워. 뭘 써도 스포가 될 것 같아. 유아인의 카리스마 느낌은 역시나 이와 똑같은 일이 만일 일본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단언하지 못할 거라는 느낌이 두려워. 역시 한국 드라마네요. 좋아합니다. 종교가 범죄, 테러, 전쟁에 왜 악용되어 버리는가. 이걸 보고 조금 알아버린 것 같기도 해서 그것도 무서웠다. 비교적 피가 튄다든지 폭행이라든지 그로테스크한 장면들이 많아서 그런 거 못 보는 사람에게는 무리일 듯. 전 6화로 짧지만 뭔가 되게 깊다 싶기도 하고 마지막 택시기사의 말이 드라마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일까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다. 종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자신이야말로 옳다라는 믿음이나 집단심리라는 것이 무섭구나 라고 느꼈다. 사실 3화 정도까지 몇 번이나 그만 볼까 라고 생각했었다는 그 정도로 짜증나고 엄청 불편했다. 처음에는 검은 괴물의 죽음의 선고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건 전부 거짓말이고 결국은 무엇이 목적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마지막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에게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을 때는 아가짱을 어떻게 죽여? 다들 헛되이 박살나고 타 죽게 되는데 역시나 그 장면은 못 보겠어 라면 불안했지만 부부의 사랑 덕분인지 뭔지 아가짱은 살아나서 안심. 이 드라마를 보고 유일하게 구원받은 것이 그거네요. 전체적으로는 재미있었지만 마지막에 타 죽은 여자가 되살아난다 라는 의미심장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속편이 있나? 어떻게 되려나? 저 아기가 성장한 세계도 보고 싶다. 일단 그 2대 의장과 화살족 여러분들은 빠짐없이 검은 괴물의 먹이가 되길 바래요. 쩐다. 잘도 이런 스토리를 생각해냈구나. 신흥종교란 초현실적 현상이나 자연재해 또는 수수께끼의 바이러스 같은 걸 억지로 갖다 붙여서 사람의 불안을 먹이로 삼는구나. 참을 수 없어. 화살적 따위 그냥 불량배잖아. 나쁜 놈이 죽어야 한다면 너희잖아 라는 느낌. 고릴라 같은 수수께끼 생물의 비주얼은 좋네. 박력 만점. 사람 한 명 죽이는데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선고에 농락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타깝구나. 특히 후반의 아기와 부모. 죽음의 선고나 고릴라는 뭘까?는 해명되지 않았으니 시즌2에서 계속되겠네. 그 무엇을 알고 나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스포일러. 유아인 이제 못 보는 거네. 여러가지 의미의 그로테스크함이 깃든 이야기. 정말 보기에도 힘든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그래도 계속 보게 만드는 흡인력 있고 빈틈없는 스토리텔링이 훌륭. 사람들의 점점 폭주해가는 심리와 행동의 잔혹함이 이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숨김없이 전면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이란 오른편이 있다고 믿는 마음이 높아지면 이렇게 지옥을 불러들이는 건가 싶어서 좀 소름이 끼칩니다. 그것이 아무리 가혹하고 두렵다고 해도 올바름을 제시하고 설득력을 얻게 되면 나는 과연 모르는 척 흔들림 없이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 두렵기도 합니다. 인간의 세상은 마지막 택시 운전사가 선뜻 수레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저것은 압도적인 재해에 지나지 않고 애초에 지옥에 데리고 가는 존재가 왜 천사라고 불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죄인만 데려간다는 이유에서 나왔겠지만 그 호칭을 붙인 것 자체부터가 죄가 깊고 계산적이다. 그 교주 의장의 바닥을 알 수 없는 느낌. 그런데도 확 끌어당기는 강한 존재감이 일견 황당무계한 설정에 힘을 실어줬고 이것이 유아인의 연기력 덕택이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쩔어. 그리고 심판당하는 죄인의 연기가 또 대단해서 사람은 최후를 맞을 때 속으로 겁을 먹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리얼리티가 엄청났습니다.
한 시즌 완결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어라? 라는 생각이 들었으므로 그 점은 언젠가 깔끔하게 정리해주리라 기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벼락출세 의장은 매우 심하게 당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옥행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자에게 불태워져 살해당한다. 새 진류에는 죄를 범한 사람을 신이 심판한다 라고 세상에 퍼뜨리며 위세를 더해간다. 천벌이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립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소년법, 사람을 죽인 인간이 태평하게 살고 있는 범죄자의 죄의 가벼움에 대한 메시지성이 있다. 타겟은 어떻게 선택된 것일까? 그 몬스터는 무엇인가? 아기는 왜 살아남았을까? 라스트의 부활. 다음 시즌에 회수해줄 듯. 종교 무서워. 가벼운 느낌으로 하루에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새 진료회로 사람들이 기울어져 버리는 것은 조금 유화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결국은 삶도 죽음도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인 듯. 기대하고 있었다. 단번에 하루에 볼 수 있었다. 중간에 쇼핑도 하고 미용실도 가고 쓱싹이네. 내용은 쓱싹하지 않았음. 연상호 감독이라는 정보만 봤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찾지 않고 그래서 연기자에 의외의 사람도 있어서 즐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감상할 때 정보가 없는 게 좋을 듯. 스포 빼고 열심히 써보겠지만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은 주의 바랍니다. 나는 재밌었기 때문에 길어질 듯. 역시 연기자 선정이 발군. 특히 유아인이 이제 얼굴의 조형까지 바뀔 기세의 인물상. 처음에 몰랐다가 깨달았을 때 유아인이잖아 라며 놀라서 소리 질렀어. 좋아하는 박정민인가? 어머나. 오랜만에 이태원 클라스의 경수. 너도인가? 라는 마음으로 몰입감 고조. 연상호 감독 특유의 주제는 여전. 그게 내 취향이라 짜릿.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인간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연현상이나 질병, 죽음. 이유를 찾든 원인을 찾든 인간은 무심코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게 되지만 그런 것은 사실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점을 파고든다. 도저히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도 억제할 수도 없는 힘이 눈앞에서 일어난다면 설령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 없는 운명. 인간은 언젠가 누구나 죽으니까 라는 정의를 선행을 베풀면 지옥에는 가지 않아 라며 많은 종교가 부르짖고 있는 일. 이 정의가 정말 민폐 라고 곰곰이 생각했다. 감독이 묘사하는 종교. 인간에게는 없는 무엇. 언제나 결국 무서운 것은 인간이고 대가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무서웠고 그로테스크도 건재. 다크 판타지물이지만 고릴라 같은 3명의 신의 사자. 폭력이 가차없는 화살촉. 지금도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비방정과 같다고 깨닫는다. 선동하고 있는 인물도 민폐계 유튜버와 다르지 않아. 오징어 게임도 그랬지만 인간은 돈이 있으면 관람하고 싶어지고 자극을 느끼고 싶어하는구나. 극중에 난리법석을 떨며 선동하고 있는 오렌지 머리의 BJ 배우가 본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BJ일 때와 평소 모습의 차이나 또라이 같은 느낌. 처음 보는 건데 이 연기력. 아직 묻혀있는 배우가 많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6화지만 이어지는 느낌뿐. 감독의 역량을 즐기고 싶다. 여기에서 어떻게 전개시킬지 기대된다. 계속 보면 재미있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다가 깨닫고 보니 최종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검은 천사,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CG도 떠있고 등장과 퇴장씬이 너무 실감나서 어느새 개그가 되어 식어버린다. 다만 그로테스크함은 진짜. 그 화살촉이 일방적으로 박살내고 다니는데도 경찰이 관여하지 못할 만큼 무법천지인 느낌. 인터넷의 비방 중상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뭐야? 엄청 재밌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1위는 킹덤이지만 그 다음에 재미. 한국 굉장해. 내가 대구치 하루아키 씨의 철학과 종교를 읽었고 신과 부처를 믿는다는 자각이 있고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이슬람교의 가르침, 인도 철학 같은 걸 좀 알기도 하고 미국의 KKK, 일본의 옴진리교, ISIS 같은 집단, 흑마술 신자들. 객관적으로 보면 편향된 사고에 세뇌되어 있는 것이 뻔한데 인간이 꾸며낸 신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현상은 모두 신의 소행으로 해서 해결하고 납득하려는 것이지. 종교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 때 자기 편이 되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초대 의장의 행동이 너무 수상해서 거기에서부터 빨려 들어갔다. 사신 같은 거대한 공포를 이겨내려면 결국 인간이 일어서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국의 심리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은 아이돌이나 교주가 한 말을 맹목적으로 믿는 구석이 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묘사되어 있었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행동 원리가 그대로 그려져 있어서 너무 재밌었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세간의 평가가 높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조각이 바르게 적용되어 있는 스토리 전개라고 나는 봤다. 인간이란 무엇일까?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아, 화살촉의 동영상 방송이 장황하게 긴데 거긴 재미없었다. 시작부터 임팩트 있고 재미있었다. 지옥에서 마중하러 오는 고릴라 같은 사자들, 그 현상을 이용하는 종교단체, 유아인이 마르고 머리도 길러서 올라봤네. 그야말로 라는 느낌으로 뭔가 기분이 나빴다. 또 화살촉 멤버들의 신의 이름을 빌린 만행에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상당히 그로테스크해서 거기는 빨리 감기. 신인이 종균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가장 무서웠다. 인간의 추악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두려웠다. 교단의 놈들과 화살촉 놈들이 가장 나쁜 죄인 아닌가. 게다가 신의 이름을 빌어 자신들 마음대로인가 라며 분노를 느꼈다. 종교물은 신도들이 광신적이어서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시종 조마조마 두근두근하고 기분이 뒤숭숭했다. 무조건 속편이 있을 것 같은 엔딩. 초기대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당신의 눈앞에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나타나서 당신의 사망시간, 아니 지옥으로 떨어지는 시간을 선언한다면 그 말을 믿습니까? 아직 안 믿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만약 그 말 그대로 몇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면 어떨까요? 당신도 반드시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믿게 된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이 작품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교주가 되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 청년과 그 세계에 농락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제목은 지옥이 부른다. 아니, 이 드라마 어떤 장르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타입의 드라마였습니다. 고지한 시간에 나타나 사람을 떨어 죽이는 타락하고 흉악한 고릴라 같은 괴물이 나오는데 이 흉악한 고릴라도 물론 무섭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유아인이 연기하고 있는 의장이라고 불리는 교주 같은 캐릭터가 드라마의 등장인물로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마가 좀 쩔지 않나요? 초재미있어. 심지어 최종화의 엔딩, 그게 뭐지? 시즌2 엄청 보고 싶어지잖아. 속편 좀 빨리, 너무 보고 싶다. 디스토피아, 혼돈, 폭력, 엄청 고통스러우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보지 않는 것이 좋아. 제대로 사회적인 주제가 있으면서도 이 대중문화의 힘, 과연 한국. 일단 사자가 무서워. 검고 크고 흉폭. 사자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려나.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유를 대며 괴로워하지 않고 그저 불운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보여주면서도 이유를 대며 공부심을 심어 사람들을 쇠뇌하는 조직도 묘사하고 있어.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해서 괴로웠다. 마지막 택시 운전사의 한마디, 정말이지 그렇게 읊조리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사람들의 리뷰가 의외로 엄격하네. 이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무조건 친해지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모든 답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니라 그 다음을 항상 생각하게 만드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덕후입니다. 뭔가 요즘 보면서 드라마에서 무엇이 전해졌는지 보다 보기 전과 본 후의 자신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보면 몇 배나 드라마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요즘. 그건 그렇고 일반적으로 걸작이라고 생각되고 잘 만들어진 것 같아. 유아인 엄청 좋았어. 일본 시청자들은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호불호가 크게 나뉘는 반응을 보이고 있네요. 일본 평가 사이트의 평점 역시 5점 만점에 3.7점으로 높다고는 할 수 없는 평점입니다. 그러나 높지 않은 평점에 비해 리뷰 반응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았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네요. 일반적인 판타지 오락 드라마를 기대했던 시청자들에겐 꽤나 불편한 작품이겠지만 문턱을 넘어 끝까지 본 시청자들에겐 작품성과 오락성이 적절히 배합되고 곰곰이 생각해볼 만한 시사성까지 갖춘 좋은 작품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해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